택시기사와 옛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고 오늘 이기영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건, 관심이 갔던 대목은 예전에 이기영의 얼굴 말고, 그 사진 말고 진짜 지금의 이기영의 얼굴, 그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쏠렸어요. 어땠을까요?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빨리 볼게요. 얼굴 왜 가리셨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 추가 범행 있습니까? 시신 유기장소 진술은 왜 번복하신 겁니까? 우발적 살인 맞습니까? 계획 번외입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금손 노린 거 아니십니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기자회견입니까? 어떤 부분이 죄송하냐니까 아주 담담하게 제가 살해했던 부분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따위 말을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 무릎 꿇고, 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감정 없이, 요새 말로 영혼 없이 내뱉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궁금하고 보고 싶었던 건 이기영의 지금 실제 모습인데, 저렇게 전혜연 평론가님 모자에, 옷에 달린 모자, 마스크로 칭칭 얼굴을 감아맸습니다. 예, 앞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가 결정이 돼서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과거의 운전면허서 속 증명사진이다. 즉 현재 모습과 다를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네. 오늘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입니다. 네. 보통 이때 포토라인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네. 그때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기영이 지금 보시면 입고 있는 패딩 점퍼 후드, 모자를 푹 눌렀었고요. 네. 또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서 사실상 알아볼 수 없게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빼꼼 나왔어요, 진짜. 예, 사실 누군지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마스크 벗어달라, 얼굴을 왜 가르느냐, 이렇게 취재진이 묻기도 하고 요청도 했지만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타서도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만한 소리지만 비겁한 인간이고 악마 같은 인간이에요.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저 자신의 옷에 달린 커다란 모자와 마스크 뒤에 숨어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신상 공개가 됐는데도 그럼 강제로 마스크를 내리거나 모자를 벗기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행법에서는 마스크를 벗길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 고유정 사건 때도 머그샷이라든가 이렇게 호송하는 장면을 기대했던 분들이 머리카락으로 잔뜩 얼굴을 가려서 못 봐서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서 이미 이름과 신상 사진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기서 마스크를 벗어라, 모자를 벗어라, 이렇게 이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개정 법률안을 빨리 통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다는 건데, 소위 우리 외국에서 보면 머그샷이라고 하잖아요. 피의자 사진 찰칵찰칵 찍어서 촬영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개정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진이 공개되는데 실문과 너무 다르다,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최근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개정하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네.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를 넘어서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라도 이 신상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실물과 다르거나 하다 보면은 범죄 예방 효과나 이런 것들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머그샷이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뭐지 하실 텐데, 미국의 범죄 영화 같은 거 한두 번 보시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번호판 같은 거를 들고요, 포악하게 생긴 범죄자들이 앞을 보고 정면 응시하고 찍는 거, 이렇게 90도로 돌아서 옆모습 찍고
그런 게 바로 머그샷이라고 하는데요. 신민석 기자님. 네. 네, 근데 그 현장에서 취재하는 경험을 들어보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다음에는 마스크를 이렇게 그 취재진 앞에 설 때가 내렸었거든요. 원래 그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고 오직 쓰는 이유는 얼굴을 가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취재진 앞에 서면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는 마스크를 내렸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마스크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내릴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 효과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면 원래 그 취재진 앞에서는 마스크를 내리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그건 좀 복원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글쎄요. 피의자의 인권을 이렇게까지 존중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국민의 법감정 정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기영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는 지금 분노가 치밀고는 있는데 정확히 이기영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뭘까요? 일단 최초에는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살인죄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때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기영이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네. 택시기사와 합의금 문제 때문에 집에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 그래서 네. 집에서 합의금 관련 얘기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이기영의 집에 과연 현금이 있었는지. 아. 현금이 없으면 무슨 돈으로 합의를 합니까? 아. 합의할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네. 계좌에도 돈이 없고 어머. 현금도 없었고 어허. 그럼 합의하려고 최소한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갔던 건 아니죠. 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택시기사의 카드로 굉장히 많은 수천만 원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돈을 뺏을 목적, 강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죄명이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바뀌었습니다. 아. 강도살인죄 같은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어허. 일반 살인죄는 뭐 사형 또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이거는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아하. 법정형이.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중한 혐의로 혐의가 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중한 혐의 그리고 중한 이 죄를 저지른 이기영이란 인간이 이 악마가 앞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취재진의 질문 이 질문이 쇄도했을 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추가 피해자, 추가로 살해된 사람은 없냐 질문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번에도 옛 동거녀를 지난 8월 초순쯤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이번에 12월에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넉 달 만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법하 또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기영은 이수정 교수님 앞서 기자 질문에 단호하게 추가 피해자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믿을 수 없다. 예, 한 표고요. 어허. 일단은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사전에 미리 여러 번 머릿속으로 예행 연습을 하고 준비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요? 네. 그런 연유가 지금 단호하게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 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느냐. 무엇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니까 무엇이 죄송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을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도대체 누가 살해 행각이라는 말을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서 피의자가 사용하나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 얘기는 사실은 사전에 미리 준비된 답변이다. 지금 일어난 자신이 벌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객관화시켜가지고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준비된 답변이다. 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답변하는 것도 별로 믿을만하지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기영 본인 입에서는요. 추가 피해자가 없다고 비교적 단호하게 답이 나왔습니다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추정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황이 추가로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발견됐다면서요. 신민섭 기자님. 네, 사실은 뭐 현실엔 이런 일이 없으라고 드라마나 영화에 강력범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였다면 아마 다음에 예고편 정도가 뭐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집에서 DNA가 발견이 됐는데 혈흔과 머리카락에서 발견됐는데 총 4명의 것이 나왔습니다. 어머. 우선 남성 1명과 여성 3명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게 피해자가 2명 있었기 때문에 네. 남은 게 여성 2명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머리카락이고 하나는 혈흔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결국 좀 혈흔에서 나온 여성 1명의 DNA의 주인을 찾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찰이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이경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우선 모친과 모친의 지인, 네. 모친이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구속된 다음에 짐을 뭐 치우러 갔는데 지인이 도와주러 같이 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간 동거했다라고 알려진 여성이 있는데 뭐 동거한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런 그 지인이었던 사람들도 한 2명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도우미가 왔었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청소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에 12번 정도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자주 방문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지금 자주 집에 드나든 사람들은 다 지금 안전하게 잘 있고 특히나 이 청소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범행의 흔적을 알 법도 싶은데 그런 건 전혀 몰랐었다고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정말 엽기적입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조금 전에 그래픽 상황을 보여주세요. 그 이기영의 거주지에 드나들었던 사람, 파악이 된 사람들만 일단 볼게요. 이기영의 숨진 동거녀. 지난 4월부터 같이 동거를 했고 지난 넉 달 만인 지난 8월 초순쯤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8월 한 3, 4일 정도로 좀 추정됩니다. 그리고 시신은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지금 이경은 진술했지만 잠시 후 얘기해 보겠지만 또 진술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지금 이번에 신고를 한 여자친구로 지금 보입니다. 모친의 지인. 그런데 보세요. 청소 도우미 분이 한 달에 12번. 물론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그 사이에도 청소 도우미가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한 달에 12번 올 정도면 그 기간에도 왔을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수영 교수님 보세요. 자신의 옛 동거녀를 살해한 그 집, 거기서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택시기사도 살해했고 그 사이에 청소 도우미를 불렀을 수도 있어. 아직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대체 이 심리, 이경의 심리는 대체 대범함입니까? 이게 뭡니까? 대담함입니까? 뭡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이제 살인 행각은 본인만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일반 범죄자들은 은폐하려고 조마조마하면서 언제 검거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이 있지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전혀 그와 같은 불안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도우미가 이제 뭐 살해 후에 집주인 없는 집을 그 전부터 아마 다녔을 걸로 보이는데 지속해서 이제 가도록 내버려 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신과 거의 먹고 자고 뭐 여자친구까지 불러들이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엽기적이에요, 진짜. 네, 굉장히 일관되게 이거는 정말 공포가 없는 굉장히 대담한 그런 심성을 지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남자 혈흔 한 건은 택시 기사의 혈흔이라고 확인이 됐고 여자의 DNA가 3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2개가 혈흔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혈흔이 나오게 된 개연성을 보면 아마도 그 집에 살던 동거녀를 살해하는 와중에 혈흔이 튀어서 남아있다가 이제 나왔을 개연성이 높은데 그럼 나머지 1개 혈흔은 도대체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하신 7명은 지금 사망한 그 집 주인 말고는 6명은 지금 생사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6명으로부터 혈흔이 집안에 튈 개연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 1명의 혈흔이 주인이 누구냐가 지금 거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 이제 추정하게 만드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다른 여성 1명의 혈흔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봐도 물론 강력 범죄에 희생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기영과 또는 그 장소에서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뭔가 다투는 과정 그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잖아. 그러지 않고서는 왜 혈흔이 튀어요? 가만히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전혜연 평론가님.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이경이 자신의 옛 동거녀를 살해한 뒤에 지난 8월에 살해한 뒤에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진술을 뒤엎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경이 이 동거녀의 시신을 강에 버렸다라고 하면서 경찰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강은 유속이라던가 이런 게 변화 요인이 많다 보니 정말 경찰분들이 수색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경이 말을 바꾼 거예요. 뭐라고요? 시신을 강에 유기한 게 아니라 강가 주변에 즉 땅에 묻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주시의 한 다리 부근을 지목을 했다는데요. 당초 유기했다고 말했던 곳에서 3k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요,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력 입장에서는 지금 허탈한 거, 힘 빠져. 왜? 일주일 동안 공릉천배 일대를 경력 수백 명을 동원해서 다 샅샅이 수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새롭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백성원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건 이제 강가에 유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신이 떠오르거나 해서 발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 진술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이경의 진술을 기초로 해서 일주일 동안 수색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돌연 전날 땅에 묻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곳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을 지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경을 현장에 데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어제 이경을 데리고 정확한 지점까지 가서 이경이 어떤 장소까지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안타깝게도 시신이 확인되진 않은 상황인데요. 가장 이제 분노를 느끼게 하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이경은 무엇보다도 자기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기자들에게 노출되는 것, 그걸 극도로 꺼렸다고 합니다. 아하. 본인의 얼굴 노출되는 게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범행을 벌일 수 있는지 참 화가 많이 나네요. 자, 어제요. 경찰이 오후 2시부터 한 4시간 정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현장 감식을 했고요. 이경의 진술에 따라 그 일대를 그 지목한 장소를 앞서 영상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포크레인 동원해서 샅샅이 팠어요. 그 장면, 어제 현장 감식, 그리고 그 현장 감식에 이경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보셨죠?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포승줄에 묶인 상황이지만 뭔가 팔을 뻗으려 노력을 해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이경의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네, 본인이 시신을 이제 매장했던 장소를 일일이 경찰에게 알려주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처음에는 이경이 이제 약도를 그려주면 여기 가면 내가 시신을 묻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전화를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이제 수색을 해도 찾아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서 직접 설명하겠다라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장소를 바꿔 시신 수색에 다시 나선 모습인데요. 일단은 경찰차 안에서도 이제 위치를 설명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도 이렇게 일일이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 보였는데 네. 중요한 건 보시면서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본인의 얼굴, 모자로 꽁꽁 자신의 신원을 드러나지 않게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또 기막힌 말을 한번 했습니다. 뭔데요? 내가 경찰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러니까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걸 마치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뭐 심리 상태가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그대로 놔두세요. 이거 그대로 두세요. 자, 보세요.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는 이경의 모습, 지금 마스크를 내렸어요. 저 안에서. 그리고 지금 시선을 보세요. 추정컨대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천변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름 자기 딴에는 자기가 가리킨 곳을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내가 직접 내려가 설명하겠다. 그전에는 약도를 그려주고 전화로 위치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소름 끼칩니다. 영화 여러분 혹시
암수 살인이란 영화 보셨어요? 이수영 교수님 거기에 보면요. 주지훈 씨가 맡았던 사이코패스 연기했던 그 범죄자가요. 실제 김윤석 씨, 형사 역할 김윤석 씨와 비슷하게 합니다. 약도를 그려줘요. 내가 7, 8명을 죽였다. 그런 무서운 말을 내뱉으면서 약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마치 경찰의 수사력 이걸 농락하는 듯.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자신이 가르친 매장 위치 팠지만 아직까지 시신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경찰 상대로 농락한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네, 뭐 맞는 말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사이코패스틱한 그런 이제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경찰의 수사 방향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선물이라는 용어도 그런 용어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우위에 있고 선물을 받는 사람은 받아서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게임처럼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시신을 어디 묻었냐는 걸 가지고서는 지금 계속 주고받고 뭐 이 시일이 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있는 거고요. 무조건 이기영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수색견을 좀 더 많이 풀어가지고 이 개들의 사실은 후각 정보가 굉장히 멀뚱합니다.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부패하는 냄새를 얼마든지 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이제 찾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정확히 지목했어야 돼요. 만약에 경찰 농락하는 거라면 정말로 이경은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중죄를 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검거되던 그때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 중에 현장에 체포됐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택시기사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손이 다쳤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건을 또 저지르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고 손을 다쳤답니다.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지금 영상이 찍힌 시점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택시기사 살해하고 5일 후의 상황. 지금 파마머리에 안경 쓰고 음식점으로 들어온 남성 바로 이기영이에요. 어허. 같이 들어온 일행 중 한 명의 카드 건네는 모습도 포착이 이게 이기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기영과 함께 들어오는 남성들 모습도 보이는데 이 5명 모두 이날 이기영과 처음 본 사람들이라고 해요. 어허. 이기영이 내가 술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겠다면서 다른 주점에 있던 남성들 무리에 접근했다고 하고요. 잘 보시면 다리 꼬고 앉아서 술잔 채우고 대화 나누고 이런 모습 정말 5일 전에 살인을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지 참 의문이고요. 이내 밖으로 나와서 남성 중 한 명 폭행합니다. 처음 본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술 사준다, 고기 사주고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까지 정말 뻔뻔한 행동,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지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 본 사람 4-5명과 같이 어울려 술과 고기를 먹어요. 자기가 사주겠대요. 카드를 건네요. 지금 저게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드자비질을 해요. 저게 어떤 상황입니까? 신민섭 기자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은 풀스토리나 이런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의 술자리였기 때문에 혼자서 새벽에 다른 술집에 술 먹는 일행한테 가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자기가 고기 사겠다고 해서 술 먹으러 갔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자리가 했던 얘기가 나는 뭐 빌딩이 여러 채 있다, 돈이 많다, 같이 일하겠느냐. 이거는 이기영의 평소 좀 굉장히 거짓말과 허풍이 강했다는 부분에서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하는 얘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 어떤 모르겠어요. 뭔가 좀 더 좀 조직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살인 행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일행들이 좀 이상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난 거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기영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는데 요즘과 너무 다른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저 남성들이 기억을 하고 제보를 했을 텐데 한두 달 전에 저렇게 술자리에서 저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공개된 사진으로는 제보가 있기 좀 어렵죠. 아, 그렇죠. 지금 오래전에 찍힌 운전면허증 사진 가지고는 이경과 일이 얽혔던 분들이 제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신민석 기자님이 정말 합리적으로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저 장면 정말 엽기적입니다. 아무리 봐도 엽기적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수정 교수님? 어떻게 보면 저런 이제 어떤 태도가 이기영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면서 지금 주구장창 허세를 부리거든요. 저기 지금 카드 전달하잖아요. 네. 저거 택시기사 카드입니다. 죽은 사람 카드예요. 세상에. 그러면 지금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허세를 부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자로서 존재감에 어떻게 보면 결핍이 있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한 무슨 결핍, 뭐 여러 가지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수많은 거짓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범죄자들은 보통 이런 살인 사건을 저지르면 집안에 두문불출하든지 아니면 도주를 했을 텐데 아하. 저 사람은 자기가 죽여놓은 그 여자친구 동거녀의 집에서 또아리를 틀고 지금 뭐 사방천지를 다니면서 지금 저렇게 마치 남자다운 것처럼 그런 이제 모습을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 게 저게 아마 저 사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스턴트한 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면일 수도 있고 네. 이런 모든 면이 사실은 피해자가 다만 2명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꼭 뭐 인명 피해를 내는 피해가 아니라도 네. 폭행이든 성폭행이든 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사진이 도대체가 신상을 공개한 건지 안 한 건지 사실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제보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지금 현재 뭐 시점입니다. 앞서 이수정 교수님 말씀 중에 백성훈 변호사님, 네. 이경의 행태를 보면 허세를 많이 부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실제로 평소에도 막 거짓말을 하고 그랬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일각에서 뭐 리플리 증후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기영이 주변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난 돈이 많아져. 아. 뭐 우리 할머니한테 뭐 할머니 돈 좀 있고 내 건물도 좀 받았고 그리고 뭐 그 금방 가서 내 금 150돈 있는데 이거 살 수 있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살해했던 이 동거녀한테는 내가 나중에 저기 주점이나 카페 하나 차려줄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로 돌아와 보면 이기영은 2017년에 한번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군 전역한 이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일용직 뭐 근로를 하거나 네. 뭐 대리운전 기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음주를 총 4번 했어요. 군대 다닐 때 하고 그리고 또 대리운전 기사를 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2019년에 또 음주를 합니다. 아. 이제 그러면 그냥 그거는 실형이에요. 하하. 근데 실형이면 이 전에 집행유예 기간 했기 때문에 보통 중형이 선고가 되는데 그 당시 재판부 판단을 보면 생활고 등을 감안해서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럼 제가 지금 쭉 설명해 드린 대로 네. 이경은 돈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그동안에 자기는 돈 많은 재력가인 행세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아하. 거기다 또 최근 보도 나온 걸 보면 뭐 그전에 뭐 결혼을 2번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요? 첫 번째 결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거짓말이고 친구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는 걸 보면 이기영이 살아왔던 이 그 삶이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 보는 사람 모두 헷갈릴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 대목 탓에 지금 이기영이 더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부분도 결코 믿을 수 없고요. 고지고대로. 그리고 자신의 옛 동거녀를 지금 살해하고 유괴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아직까지 시신이 안 나왔잖아요. 이것도 지금 경찰을 농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오히려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있는 이경의 사건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